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유독 정치계에는 여성들의 입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나아진 현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성에 비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적은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살펴볼까요?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우에는 총 142분의 의원들 가운데 32명, 비율로 보면 약 22%밖에 안 돼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카리스마에 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가진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은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70년 전북 부안 출생의 고은정 의원. 성은 여자고등학교,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 7대 고양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고양시 일산 1동, 탄현동, 송포동, 송산동을 맡고 있으며 한결같은 생활정치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향 출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평화 시작. 네. 자, 그렇군요. 네. 어제 그 의원님 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게 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42분 중에 32분이 여성 의원. 네. 그 중에 한 분을 보셨습니다. 아, 비율이 아직 적네요. 네, 22%. 22%. 네. 그래도 많이 구대의회보다는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네. 여성 의원으로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 정치 세력화 또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성 파워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원래 출신은 전북 부안 출신이시더라고요. 전북 부안도 참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고양시로는 언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고양시는 제가 2002년에 왔고요. 사실 제가 고양시 오기 전에도 출신은 부안이지만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광주, 부산, 서울 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왔거든요. 네네. 참 전국 팔도를 유명하시고 이제 고향에 정착을 하시고 경기도 의원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의원으로서 고양시를 이렇게 돌보셨잖아요. 여러 지역 현안에 부딪히고 풀어가면서 허엿한 그 고향 전문가다. 이렇게 성장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이제 정착하신 고향의 네네. 현 주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향에 탄현 근린공원 설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향하면 우선 일산 호수공원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탄현 근린공원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1단계는 이미 완공됐고요. 네. 2단계가 이제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일산에 하면 이제 호수공원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은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제 지역이 있는 그 탄현 근린공원은 구도심입니다. 네. 구 이제 고향 군 시절부터 있었던 지역인데 아무래도 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개발 효과로 이런 공원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제 지역인 탄현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또 끝쪽이거든요. 네. 파주하고 맞아. 바로 운정하고 그렇죠. 운정 신도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공원이나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현동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 탄현 근린공원은 탄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산 1동, 2동 또 중산동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대략 한 탄현 근린공원이 1단계 지금 완공됐고 2단계까지 조성되면 약 14만여 명의 와. 주민들이 네. 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근린공원까지 생긴다면 네.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네. 저희 지인들도 고향 그쪽에 많이 사네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향
금정굴 학살 사건 좀 심각한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학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 위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향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 당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죠. 사실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보다 민간인들의 희생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고양시 지리적인 여건이 이제 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9.28 수복 이후에 굉장히 그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동안 고향 지역에서 그 탄현 지역 제 있는 탄현 지역에서 발생된 민간인 그 학살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게 아니라 우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경찰 권력에 의해서 네. 희생된 분들이고요. 네. 유해는 한 153위 정도 그게 이제 고향 금정굴 유족회에서 1995년에 이제 유해를 찾았는데 그동안 이제 유해가 발굴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점 때문에 서울대 법의학실에 그 유해가 그대로 보관돼 있다가 네. 서울대 법의학실이 개보수를 하면서 이제 그 유해를 옮겨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또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최상원 고양시장의 공약이었고 네. 저희의 이제 야권 연대 전체 공약 1순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유해가 영구 안치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동안 고양시 청하공원과 하늘문공원에 있다가 국가에서 그 조성한 세종시로 지금 지난 9월에 유해가 다시 또 임시 안치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세종시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시원하면서 8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유해 안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네. 올해 이제 그 고향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조례는 제정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유해 안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좀 가까이서 자주 뵙고 싶고 또 함께 모여 있고 싶으실까요? 그런 네. 사실은 북한군에 의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국가는 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하나 둘씩 좀 해결해 나갈 때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네. 큰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역할을 네. 지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야겠네요. 네, 예, 그래야죠.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고향 주민분들이 참 이 주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오는 2023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조성이 될까요? 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한 26만 평 정도로 네.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굉장히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사례를 확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 반해서 이제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 네. 사업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일산 테크노밸리에는 AR, VR 그리고 방송 콘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조성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12월 6일까지 전략 영향 평가 부분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면은 아마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년 7월 정도에는 토지 보상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도 엄청나겠네요. 네, 고용 유발 효과도 약 18,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1조 6천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 유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 엄청나거든요. 경제 그렇죠. 효과가. 네. 네. 그래서 1판교, 뭐 2판교, 뭐 3판교까지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그렇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 남부권이고요. 경기 북부권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향뿐만 아니라 예, 예. 경기 북부의 북서부 지역의 김포와 파주와 더불어서 좀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과 그 네네. 지역의 뭐 그 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그 경기 북부에 이렇다 할 일자리 떠올려 보라고 하시면 네. 많이들 생각은 안 나실 거거든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좀 완공이 돼서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산 테크노밸리 좀 잘 어울리는데요, 이름이. 네, 그렇죠. 딱 들어맞는 것 같고 AR과 VR 네, 미래 산업인데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위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입성 후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민주당 대표당 대변인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예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바뀐 거죠? 네, 예. 이번에 노동국이 신설되면서 노동국이 이름이, 신설되면서? 경제노동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임이에요. 특히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이렇게 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고향 시의원 하면서 보육과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보육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유권자다 보니까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이게 정치인들한테 표로 연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표 달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생들과 함께 18세 투표권, 선거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그나마 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그 대학 입시 때문에 학교 네. 현장에만 있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정책의 대부분이 그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이 입안되지 네.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양시에서는 제가 이제 청소년 의회 구성도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재단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이런 그 청소년 카페들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경기도에 와서도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시의원 활동하면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로는 어른들이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직업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네. 여전히 획일화되고 그리고 직업의 다양성이 예전에 비해서 요즘 뭐 아이들이 유튜버가 제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맞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디자이너도 있대요 직업에. 오, 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A4 용지 하얀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이 디자이너도 있을 정도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진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체험학습 위주의 학습이고 또 체험처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진로교사가 한 분이 있거든요. 네. 진로교사 한 분이서 전체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원단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관련해서 직업 체험처도 없고 또 그에 따른 그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심도 있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자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서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경기도 의회에 그 의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주도 시대의 청소년 그 진로 체험에 관한 직업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하고 같이 그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제가 상임위는 경제노동위원회지만 네. 교육청과 함께 또 그 결국 일자리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들이 좀 꿈도 잃어버리고 뭔가 모르게 그냥 막연한 유튜버 할 거야, 뭐 공무원 할 거야 이런 대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걸 좀 해소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군요. 네. 보니까 뭐 경의선 역마다 청소년 카페도 네. 세우셨다고 그 말씀하시고 청소년 카페는 뭐예요? 청소년 카페는 경의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네.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 와서 그 공간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 유휴 공간들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좀 그 접근성이 그렇군요. 좋은 곳에 마련된 거고요. 굉장히 카페 규모는 작지만 네.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 카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들을 갈 때마다 네네.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못 들어가셔야 되는데. 청소년만 들어가는데요? 청소년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뭘 해줘야 될지. 그래서 그런지요. 그 찾아봐야 결과 됩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2018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이 어떤 상보다 의미 있는 게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했다 그래요. 네,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저희가 받는 상들이 예. 네.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대부분 이제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를 알지 못하거든요. 네네. 제 지역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 투표단이 있습니다. 전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가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정치가 어떤 거를 했는지 보고 본인들이 투표를 해서 일정 정도 또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네. 요건을 갖춰야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네네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상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그러니까요. 보람 있는 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어떤 좋은 체험을 위해서 애써주길 바랍니다. 좋은 상이네요. 늦게 나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나눠볼 텐데요. 최근 그 도정 질문 좀 짚어보면 경기 북서부 지역의 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화두에 올리셨더라고요. 지원을 좀 강화해야 한다 촉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 북서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 아까 경기 남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안산이나 시흥이나 국가 산단들도 있는데 네. 경기 북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업체들이 거의 90% 가까이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영세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 와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봤더니 전체 경제실 예산의 한 11%도 안 되는 예산이 경기 북부에 네. 지원되고 있는데 나름 뭐 기술 닥터 사업 그다음에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지역 사업단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열악하고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기업의 이익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R&D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북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업군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R&D 예산이 사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세계 1위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R&D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개별 기업의 개개의 기업의 이 R&D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그 개별 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북부 같은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업종별로 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 연구 개발을 하면 그 예산적인 부분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또 네.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R&D 기술 이런 부분들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예산과 실제적인 부분들이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연구조합에 대한 걸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되는 부분들이 이 업종별로 분야별로 이 연구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통해서 기술 개발, 혁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기 북부는 사실 이게 비단 경기 북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공이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좀 열악한 경기 북부의 산업 혁신을 위해서 이런 그 중소기업 조합을 네네네. 만들어서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면 네네. 보다 경기 북부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좀 그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일단 제안을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그런 연구센터들이 있으면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렇죠. 기업들에게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요식업들도 공유 주방으로 해가지고 네. 하나의 맞아요. 이제 허브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더라고요. 네. 그럼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밖에 상임위 내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그 상임위 소관의 그 사회적 경제 기금, 그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화두가 경제 또 일자리,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보다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그 창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탈리아와 그 볼로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가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또 그 기업들과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여전히 이렇게 활성화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태계의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제약되는 부분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을 규제. 좀 더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꿔서 사회적 경제가 좀 더 경기도에서 활성화돼서 꽃을 피워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좋은 일자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네. 한번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네. 진짜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정치하시는 분들 힘든가 봐요. 실현하기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네. 그렇지만 또 정치인들이 있는 게 쉽지 네. 않은 그 일들을 또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네네네.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가야죠. 네, 저희도 함께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좀 사회적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먹고 사는 문제 경제노동위원회니까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현실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이 일들을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아직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가장 밀접한 게 결국은 정치거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모토가 한결같은 생활 정치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생활 정치를 통해서 경기도민이 또 제 지역에 있는 지역 구민들이 좀 더 정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과 그다음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와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한결같은 생활 정치로 도민 여러분이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은정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미소에서 희망을 보았다라고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쳐야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성 정치라는 말이 없듯이 여성 정치라는 말도 사라져야겠죠. 네. 그만큼 폭넓은 또 정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고은정 의원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정도 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